네, 한국의 빅테크 네이버 카카오가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구글, 메타 같은 이 글로벌 빅테크 같은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등장하게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IT 바이오부 임동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네. 이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차례로 글로벌 공략 선언하고 나섰는데 이 두 회사 모두 경영진이 되고 교체되고 나서 이번 행보가 나왔다는 점이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특히 지난달 정식 선임된 최수현 신임 대표는 1981년생입니다. 현재 네. 우리나라 따지면 42살에 불과한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100대 기업 CEO의 평균 연령이 59.8세였던 걸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인사로 볼 수 있습니다. 최 대표는 2005년에 네이버에 입사했지만 곧 퇴사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법무법인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지난 2019년에 네이버에 재입사한 뒤 이 글로벌 사업 지원 책임 리더를 맡으면서 네이버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에 다수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카카오의 남궁훈 신임 대표는 이 창업주 김범수 의장의 최측근 중 하나인데요. 이 한게임 커뮤니케이션즈의 창립 멤버로 CJ 인터넷 대표, 위메이드 대표, 카카오 게임즈 대표까지 여기만 이 게임과 디지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특히 카카오 게임즈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왜 이구동성으로 지금 해외 사업 확대냐? 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이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미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IT 기업들이지만 해외에서는 아직 일부 분야,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면 아직 개척할 시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골목 상권 침해를 비롯해서 플랫폼 독점 논란과 각종 규제에 대한 부분도 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글로벌 강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네이버는 오늘 앞으로 5년 내 10억 글로벌 사용자 확보라는 목표를 제시했고요. 카카오는 3년 내 해외 사업 매출 비중을 30%로 끌어올리겠다고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글로벌 이용자 10억 명, 매출 15조 원. 네이버가 5년 안에 이루겠다고 제시한 목표입니다. 제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네이버의 목표이자 그리고 제가 그리는 네이버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커머스와 웹툰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을 엔진 삼아 글로벌 시장을 공략합니다. 일본에서는 마이 스마트 스토어를 중심으로 커머스 사업을 확대하고 북미에선 지난해 인수한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와 함께 IP 밸류 체인을 강화합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펀드를 출자해 현지 모빌리티, 중고거래 플랫폼 등 네이버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사들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카페와 밴드 등 기존에 보유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플랫폼도 구축하는데 올 하반기까지 스포츠 경기를 함께 보고 후기를 남기는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글로벌 빅테크 반열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카카오는 3년 안에 해외 매출을 40% 올리고 해외 매출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최근 크러스트, 그라운드 X와 같은 자회사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플랫폼 강화에 나섭니다. 크러스트는 최근 스테이블 코인인 크롬을 출시했고 그라운드 X는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와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또 카카오도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카카오 메타버스를 준비 중입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오픈 채팅 기반의 메타버스를 기획 중이라며 카카오톡처럼 지인 중심이 아니라 관심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향후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웹툰 등 콘텐츠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글로벌 신사업의 전망도 긍정적이란 겁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모두 웹툰 쪽에서는 큰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 빅테크 쪽에서도 이거와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없고요. 충분히 네이버나 카카오 역시 글로벌 빅테크랑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이나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의 글로벌 사업이라는 게 주로 이렇게 컨텐츠 사업이 좀 주를 이루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현재 10개 언어로 전 세계 100여 개국에 다양한 웹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웹툰의 경우 갈수록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웹툰 분야 자체의 성장은 물론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콘텐츠들이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넷플릭스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다시 원작인 웹툰의 조회수가 늘어나는 등 선순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전 세계 만화입 시장의 77%를 차지하는 세계 1위 시장인데
그곳에서 네이버는 라인망과 카카오는 피코마를 통해서 시장을 꽉 쥐고 있습니다. 앞서 있던 네이버를 카카오가 제치면서 1위 사업자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세계 두 번째 만화 시장인 이 프랑스를 기반으로 삼아서 이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이버는 글로벌 Z세대를 사로잡은 웹툰과 제페토 간 시너지를 모색 중인데요. 웹툰 지식재산권 영상화는 물론 제페토와의 협업을 통해서 메타버스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는 가입자 수가 3억 명이 넘고요. 지난해 미국에 이어 올해는 홍콩 현지 법인도 설립하는 등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와 연관성이 높은 블록체인 업체, 게임 업체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카카오도 메타버스 등 이 미래 기술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넷마블 메타버스 자회사의 전략적 투자자로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네, 뭐 나름의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과연 글로벌 빅테크로의 성장 가능할지 지금부터 저희 신동호 기자가 구글, 메타와 같은 이 글로벌 기업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지난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나란히 연매출 6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네이버가 1조 원을 넘어섰고 카카오는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난 2020년 양사가 각각 5조 3천억 원, 4조 1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볼 때 이 정부의 플랫폼 규제 속에서도 1년 만에 성장을 멈추지 않고 덩치를 키우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목표로 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 전 세계 플랫폼 선봉에 서 있는 구글과 메타와 함께 비교해볼까요? 이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우리 돈으로 약 90조 원이 넘었고요. 영업이익은 약 26조 원이었습니다. 이 메타도 같은 분기 매출은 약 40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14조 9,6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 알파벳의 분기 매출은 네이버와 카카오 각각보다 약 50배 많은 셈이고요. 이 메타의 분기 매출을 살펴보면 이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의 연매출을 합한 금액보다 약 3배 이상 많습니다. 이 다음은 시총을 봐볼까요? 이 알파벳 시총은 우리 돈으로 약 1,111조 원이고요. 메타의 시총은 약 735조 원입니다.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약 50조 원대 수준인 것과 비교를 하면 상당한 차이인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단순 비교지만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핵심 사업 때문인데요. 이 구글은 세상의 모든 웹페이지를 정리함으로써 웹을 재정의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크롬은 아예 운영체제가 되어 윈도우와 경합하는 수준이 되었죠. 최근 영향력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메타의 경우 전 세계 대표 SNS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핵심은 그 분야의 상징이자 지금의 글로벌 플랫폼 선봉에 서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신동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글로벌 빅테크들은 핵심 사업이 경쟁력이 굉장히 좀 월등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 네이버 카카오한테도 나름대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이 시점에서 사실 네이버가 검색으로 혹은 카카오가 카카오톡이라는 이런 SNS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지금 가능한 거는 웹툰이라는 키를 통해서 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예. 지금 하이브가 이 BTS라는 이 큰 나무를 지금 제대로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걸그룹도 출시하고 또 웹툰과 웹소설 이제 게임까지 시장에 이 발을 넓힌다고 하는데요. 예. 이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 무대 확장의 기반이 될 나무가 바로 이 웹툰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구글이나 메타를 비롯해 다른 글로벌 빅테크들 중에서도 이 웹툰을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 없고요. 네이버, 카카오의 지금까지의 주력 사업들은 언어적 한계가 있어서 확산이 쉽지 않았는데 이 K컬처가 강력해지다 보니까 그만큼 더 빠르게 성과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문가들 중에 이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콘텐츠를 플랫폼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설계 능력이 필요하고 또 각 지역별로 로컬라이징하고 글로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인수하고 구글이 유튜브 인수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것처럼 강력한 M&A도 필수라고 말했고요. 또 이승훈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K 콘텐츠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진화시키면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K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웹툰의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이 분야에서 지금 강력한 경쟁력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콘텐츠 시장이
뭐 다른 뭐 미국에서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있었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웹툰으로 정말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하려면 지금 그럴 만한 경쟁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인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웹툰이란 이 자체가 사실 일본은 만화책으로 이 시장을 많이 개척을 했고요. 뭐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DC나 뭐 마블 이런 게 있었지만 뭐 네. 영화나 역시 영상 또 이런 부분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 웹툰이라는 이 장르 자체가 사실 이 네이버가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그동안 이 신인 작가들을 투자에도 많이 하고 네. 또한 이 쌓아온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이 경쟁자, 새로운 경쟁자 들어온다고 해도 그걸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기반을 이 두 기업이 가져가고 있다 네.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제목은 네카오가 간다, 구글 메타 긴장해로 하겠고요. 예. 해시태그는 웹툰으로 세계 정복, 빅테크 세대 교체입니다. 알겠습니다. IT 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